안녕하세요. 차인신TV의 차인신입니다. 네, 이제는 8월도 이제 거의 다 갔죠? 마지막 주이긴 한데요. 이번 주가 8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여름의 마지막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그 독자 여러분들, 이제 8월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또 9월부터 시작되면서 한편으로는 올해의 말로 가는 마지막 분기를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떴습니다.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난리가 났습니다. 전월세 거래 신고까지 하면 과연 이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오늘 또 그런 데다가 또 제 차인신 TV가 또 개북한 지 98일이 됐습니다. 그래서 98일 기념하여 오늘 전월세 거래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자, YSPMC의 우리 차인신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저기 대표님, 네. 그 앞으로 그 전월세 거래를 의무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이 방안이 이제 추진된다고 뉴스 나왔습니다. 네. 과연 그럼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주요 쟁점 내용이 무엇인가요?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, 상당히 좀 이 언어부터가 빡빡합니다. 과거에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가 나오면서 상당히 아주 그 중개사들한테 말이 많았었죠. 근데 이제는 전월세마저도 거래 신고 의무화를 한다. 상당히 정부가 많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.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의 주요 쟁점 내용은 계약을 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거래 신고 내용은 보증금, 또 임대료, 임대기간, 또 그에 따른 뭐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날짜까지도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. 또 그것을 만약에 거짓 신고하거나 혹은 무신고를 했을 시에는 각각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빡세게 조인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고 있는데요. 네. 그럼 그 전입신고제가 나온 순간 논란이 참 많은데요. 우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. 우선 전월세 거래 신고한다. 장점이 무언가요? 장점이라면 우선 임대차 시장이 좀 투명화를 일단 들 수가 있겠죠. 임대차 시장 하면은 그 사이에 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, 임대차 시장이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그래서 별도로 구청에 가서 확정일자를 굳이 받으러 갈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도 확정될 수 있다.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또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단점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임대차 시장의 사각지대였다고요. 임대인들이 그렇죠. 그동안 네네. 임대를 놓으면서 많은 부분의 어떤 세부담을 그나마 그래도 느끼지 않고, 네. 특히 요즘에 뭐 소형 아파트다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적은 월세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. 또 그것이 뭐 이렇게 탄로가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말썽이 없었는데, 이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임대인들이 이제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얼마 전에 그 연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과세를 안 하고 2천만 원 이상부터 과세를 한다,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, 이제는 2천만 원 이하까지도 분리 과세로 그쪽에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2천만 원 너무나 안 너무나 이제는 세부담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. 결국에는 임대인의 세부담이 단점이 가장 되겠네요. 물론 그 외에 다른 단점도 있겠지만요.
자, 그러면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그 직접 거래를 했다면은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,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했다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,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는 매매 거래 시에 거래 신고를 했으나 이제는 그런 자잘한 임대차 계약마저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책임감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, 또 거기에 앞서 중개업자들의 어떤 수입마저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리는 부분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격이 되네요. 안 그래도 그 매매거래 신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대상이 됐었는데, 이제는 전월세마저도 하다못해 월세 10만 원짜리를 써도 그것을 일일이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 부담도 있고, 또 수입도 노출. 네, 그러면은 신고를 다 해야 되니까 뭐 또 뭐 예외나 뭐 제외되는 그런 대상은 없나요? 네, 신고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죠.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부분은 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,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허가를 받을지,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또 신고를 또 피하려는 이러한 또 사례들도 늘어나지 않을까,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그 대표님,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? 시행은 이 법안이 올해 통과가 되면은 이제 2021년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2006년도에 매매 계약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그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이제 2006년도에 나왔었는데요. 그 이후에도 이제 주택임대 계약 신고 의무가 없어서 뭐 확정 일자라든지 월세 소득 공제 신청, 또 등록임대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실제로 그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그 임대용 주택이 총 670만 가구 중에서 불과 한 12%, 그러니까 한 153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보고 나와 있는데요. 그만큼 12% 뺀 나머지 한 80% 이상은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. 네, 또 하나의 어떤 말썽이라고 본다면은,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임대 시장의 투명화로 인해서 임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. 왜냐면은 그만큼 임대인이 세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세부담을 가중을 느끼는 만큼 임대료에 더 얹어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에게 더 가중시킨다,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또 하나의 그 전월세 거래 신고로 인한 어떤 악영향이 내지는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오늘 이 부동산 전월세 거래 신고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.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또 어떤 투명한 시장, 임대차의 투명 시장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해서 재산권을 보호한다, 이런 명제는 상당히 취지는 참 좋으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그만큼 임대인의 세부담을 피할 수 없으니 그 세부담만큼 또 임대료에 가중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돈 없는 임차인, 돈 없는 서민들을 더 울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,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은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, 향후에 그 전월세 거래 신고를 또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. 앞으로 일단은 정부가 이끄는 대로 투명한 시장으로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되 또 다른 어떤 절세의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을 또 한번은 연구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98일 개국 기념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 차인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와 오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. 여러분 좀 많이 이해가 가시죠? 내용에 도움이 되신다면
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